카지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카지노가 총 매출액이 거의 3조에 다다르고 외화 가득률이 93.7%에 이르고, 또 각종 기금 모금만계 4,500억 원, 또 종업원 수가 9,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도체의 6배, 자동차 산업의 2배인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어떤 면의 효과가 있는지, 어떤 면의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카지노 산업의 특징을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가 높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일정한 시설만 갖추고 연중 무휴로 영업하는 순수한 인적 서비스 상품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 순수를 분석해보면 고용 효과가 수출 산업인 섬유, 가죽업, TV 부분, 반도체 산업, 승용차 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자연 관광 자원의 기후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체 관광 상품입니다. 카지노 산업은 실내 공간에서 행하는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악천후 일대 5개 관광 상품의 대체 상품으로서 거의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영업함으로써 야간 관광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카지노 안에 있으면 밖에 기온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이 언제 어느 시기인지 전혀 못 느낍니다.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끊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의 기후가 안 좋을 때 관광할 게 없을 때 카지노만한 대체 상품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카지노 산업은 카지노로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저에 투입되어 직간접 유발 효과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즉 연관 산업에 대한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및 고용 창출 효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수입 창출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또 넷째, 카지노 산업의 외화 가득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외화 가득률은 약 80%로 수출 산업의 외화 가득률, 반도체가 49%, 휴대폰이 52%, TV가 47%, 승용차가 62%인 거에 비하면 카지노 산업의 외화 가득률이 80%니까 훨씬 높죠. 그리고 다섯째, 카지노는 매대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을 늘리고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1인당 지출액이 매대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단일 항목 지출 항목으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카지노 호텔에서 카지노 이용객의 숙박 및 레스토랑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높고 라스베가스 같은 리조트 카지노에서 쇼핑과 테마 상품 지출 비용이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100만원짜리 여행을 하면 100만원의 전 경비가 100만원이라면 카지노에서 게임의 1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항목으로는 카지노가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호텔을 가보면은 예를 들면 마카오 같은 데 가면
그냥 호텔 안에 명품 파는 뭐 이런 쇼핑몰이 쭉 다 있고, 호텔 안에 뭐 전 세계 음식들 다 있고, 막 이런데, 카지노에서 게임하다 보면 그 돈의 단위가 좀 높아져서 그러는지, 명품이 약간 명품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백화점 정도에서 뭐 사는 정도의 수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조트 카지노 같은데 쇼핑과 테마 상품 비용, 지출 비용이 좀 많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카지노는 양면성이 있는데, 카지노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도박 중독,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 탕진, 폐가 망신, 뭐 과소비, 사행성 조작, 뭐 돈 세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두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 부정적인 게 양면적으로 반드시 있다는 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의 외화 가득 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를 보시면 섬유, TV 반도체, 승용차에 비해서 카지노의 외화 가득률이 93.7%로 훨씬 높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지노 이용객 14명을 유치하면 승용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똑같다. 카지노 총 외화 획득액은 승용차 88,000대를 판 것과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딱 나누어 봤을 때, 이제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인 면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인적 서비스 사업이자 노동조력적 사업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또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초기에 한번 투자하면 더 이상의 비용이 뭐 발생할 게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 나가지 뭐 더 이상은 아무리 뭐 고가의 제품으로 뭐 카지노의 시설을 마련을 한다고 해도 한 번 투자하면 더 이상 뭐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끝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용이 나가지 않고 이러고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외부 효과랑 아무 상관없이 그 24시간 뭐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도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세수를 증대시키고, 왜냐면 카지노 매출의 뭐 수입의 얼마를 무조건 정부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도 각 나라마다 좀 보통 세금보다는 더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에 기여를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소득 증대를 주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증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기여를 하며, 또 관광 전체로 보면 이제 나라의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카지노 게임을 하게 되면 1인당 소비액이 늘고,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니까 또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 있다 보면 또 돈을 더 쓰고, 그러니까 또 소비액은 늘어나고, 이런 반복이 됩니다. 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카지노는 오락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종합娱락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 요즘 추세죠. 복합 리조트 형태로 발달해서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 테마파크, 뭐 수영장, 요즘에는 뭐 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시켜 갖고 지금은 그 게임만 하러 간 게 아니죠. 그냥 그 가족들이 관광도 갈 겸 게임도 할 겸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락적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거. 이게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인 면으로 대표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니까 수입의 손실을 볼 것이고, 직장에서 게임 생각만 하면 이제 생산성도 저하될 것이고, 또 이 게임에 대한 스트레스로 돈 잃으면 사람이 우울해질 거고, 뭐 죽었다나 자살했다라는 뉴스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고, 뭐 부채랑 파산, 뭐 이 게임 때문에 뭐 드물긴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패도 있고, 뭐 일 직무 수행할 때 피로감도 있고, 왜냐면 막 게임 한번 하게 되면 이틀, 3일씩 밤을 새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면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일하러 가면은 피곤할 것이고, 뭐 이런 도박을 하면 가정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뭐 이혼한다던가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카지노의 산업의 부정적인 특징이니까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카지노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도 카지노 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거. 관광이 약간 지금 포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타 지역국,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딱 내놓으라 할 만한 관광 산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약간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마카오 같이, 싱가포르 같이 그렇게 국가에서 좀 관리해서 카지노 산업을 발전을 시켜보자. 그 약간 사례로 지금 인천 영종도 쪽을 들 수 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가 먼저 하나 오픈했고, 거기 이제 시저스가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세 번째 뭐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상은 마카오 같이 약간 그 영종도 그 매립지잖아요, 사실 영종도가. 그쪽을 카지노를 약간 도시같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약간 마카오 같은 느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긴 한데, 현재까지 파라다이스 시티 하나가 오픈한 걸로는 사실 성공적입니다. 원래 인천의 카지노가 수익이나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서울 카지노에 비해서 지금 그 인천 카지노가 오픈한 지 지금 1년, 2년 정도 돼가는데 서울 카지노 수익이랑 비등비등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뭐 다다리로 따지면 더 매출이나 수익이 더 오를 때도 있고 조금 내릴 때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더불어서 옆에 시저스랑 뭐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 뭐 공사 중이긴 한데 또 어떻게 발전할지,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간 좀 주변 국가의 관광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카지노 정책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카지노가 원래 일본은 허가가 안 났었기 때문에 카지노가 없었는데,
이제 일본이 카지노가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일본한테 다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는 것도 무시를 못했는데 자국민을 뭐 허용하게 되면 일본 관광객들이 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또 우리나라 카지노가 어떻게 또 방향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관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카지노 정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들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외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이제 강원랜드 하나고 나머지 16개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전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이 거의 어떤 호텔에 임대된 그 사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제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카지노죠. 근데 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사람들이 이제 워커힐 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하는 카지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은 워커힐 호텔이고 카지노 회사는 파라다이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 그 카지노 업장에 임대료를 주고 파라다이스에서 카지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임대식. 또 세븐도 강남이 오크우드 호텔,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호텔은 오크우드 호텔이고 세븐덕은 그랜드 프리아레죠. 한국관광공사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틀리고 호텔에서 임대해갖고 카지노를 하는 거고, 세븐럭 힐튼점도 힐튼이라는 호텔에 세븐럭이 임대료 내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런 식의 호텔 임대 운영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시티 같이 카지노 호텔도 파라다이스 거고 파라다이스 시티 그 안에 있는 카지노도 파라다이스 거고 그리고 그 호텔이 자기 거고 호텔 옆에 뭐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그 테마파크 같은 거 있고 뭐 케이팝 공연하는 데 있고 뭐 클럽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쇼핑몰도 만들어 놓고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스파 수영장 좀 유명해서 가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화가 그 파라다이스 시티가 약간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카지노인데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요구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가 그렇게 오픈해서 카지노도 잘 되고 호텔 리조트에 찾아오는 손님도 엄청나. 그 뭐 어린이 저번에는 어린이 애기들 그 테마파크 같은 것까지도 만들었는데 완전히 미어 터지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 닫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스파니 뭐 이런 데는 엄청 장사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 리조트화 되는 게 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호텔 임대식의 운영 방식에서 카지노 복합 리조트화가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합 리조트 개발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 영종도에 리포시저스 코리아하고 인스파이어 두 개의 복합 리조트가 추가로 개발되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3개 말고 제주도에 이미 이제 개발해서 오픈한 리조트로 남정이 있고 그리고 현재
롯데 드림타워라고 작년에 파라다이스에서 그 허가권을 롯데 호텔에 있던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 영업 허가권을 롯데한테 매각을 했는데요. 그 허가권을 가지고 롯데 그 호텔에서 롯데 호텔에 있던 카지노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롯데에서 그 복합 리조트를 제주도에 또 개발을 한 데다가 카지노 영업권을 좀 옮겨갖고 거기서 오픈을 하려고 지금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카지노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신입사원 지원을 한 상태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복합 리조트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나머지 다른 이런 인천에 뭐 2개가 더 들어오고, 제주도에도 하나, 2개 뭐 이렇게 계속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카오처럼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잘 됐으면 하는 게 사실 뭐 저희 바람이죠. 그러려면은, 약간 국가적인 정책도 좀, 이게 뭐 회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카지노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또 뒷받침이 이게 잘 돼서 그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 뭐 고용 효과, 뭐 세금 효과,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뭐 외화 가등 효과, 뭐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국가 차원에서의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권이 원래는 국제 신용등급 BBB 이상, 뭐 1조 이상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시설 준공 후 카지노 허가권을 심사하여 카지노 영업을 허가해야 된다. 뭐 이런 추진 절차를, 그러니까 좀 낮춰달라고 지금 추진 절차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를 그러니까 뭐 사업보증금 5천만 불 납입을 하고, 신용등급을 심사하고, 사업계획 심사하고, 3차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허가해주고, 또 4차에서 총사업비 1조를 투자하고, 5차에서 시설 준공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뭐 인터넷에도 3개 중에 2개는 되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법적인 이런 복잡한 사업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그런 걸 조금 완화시켜 주면은 우리나라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겠다는 뭐 업체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15년의 경우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공모 시 34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허가 조건 등의 규제로 인해 실제로는 6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1개 업체만 통과해서 모이건, 선, 앤, KCC에서 인스파이어 IR을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규제를 완화해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그 투자자 거의 보면은 마카오도 보면은 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기업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MGM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뭐 윈 뭐 그런
카지노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뭐 시저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마카오라는 그 카지노 도시가 생성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너무 규제가 또 좀 뭐 타이트하면은 그 이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픈을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는 그런 우려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지금 오픈 허가 이제 그 카지노 허가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의 카지노가 허가됐다는 거는 좀 우리한테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너무 과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카지노를 실질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카지노 이런 업장을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행성 이런 도박을 많이 좋아해서 요즘에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불법적인 뭐 그런 사행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뭐 160조 원에 이르는 불법 사행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카지노가 그렇게 뭐 아까처럼 복합 리조트 형태로 발전을 시킨다면 그렇게 이런 불법적인 데보다는 그래도 합법적인 카지노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너무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설립이 안 되면 뭐 국내 고객들이 오히려 해외로 가서 외화 유출을 또 심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또 지금 이제 대체적인 카지노 산업의 특징, 그리고 뭐 카지노 산업의 개념, 그리고 카지노 산업이 경제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